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란과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확전이 또 발발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중동 전쟁 관련되는 모멘텀이 사실상 양자 컴퓨터 기업들에게는 또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를 좀 먼저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일단 오랜만에 뉴욕 증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반도체 지수도 빠졌고 S&P도 빠졌고 다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말 안 해도 알죠. 중동 전쟁 관련되는 리스크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섹터만 봐도 에너지에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오고 나머진 다 빨간불인 이유, 그냥 이것만 봐도 사실은 이거 중동에서 이 사건 사고가 터졌구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쨌든 지금 이제 결국에는 확전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핵시설을 공습하고 난 뒤에 이란이 피격당일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격하면서 이제 확전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중동 전쟁 이 리스크로 이제 에너지 이런데 수급만 몰린 건 봐도 알겠죠. 그러면서 사실상에 이제 선물이 이제 유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유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제 유가 관련 선물 지수도 지금 14%까지 상승하면서 굉장히 결국에는 뭐였다? 유가 상승이 나와주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실 이게 지속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당연히 장기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뻘소리를 하죠. 뭐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대규모 공습이 더 심해질 거라면서 빨리 이제 니네가 핵에 합의해라 하면서 이 핵 합의 관련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뭐 하겠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전쟁하고 있는데 이제 핵조차도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실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꼴과 똑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핵은 절대 포기 못 하는 거고, 그럼 이게 지금 뭐가 될 수밖에 없냐고 하면요,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의 압박이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란이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된다? 이제 석유 카드겠죠, 석유 카드. 그러면 이게 결국엔 또 유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이것이 사실상 유가 상승이 그래서 결국엔 뭐가 된다? 증시 하방으로 누르는 압력 모멘텀이 되는 거예요.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전에도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는 거는 하나도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나쁜 표현일 수 있지만, 증시에 있어서 이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써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타격을 받는 건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이란이 지속적으로 이 석유를 가지고서 협박을 함으로써 유가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악재로 적용하는 거고, 지금 이를 통해서 이란 전쟁을 통해서 사실상 증시가 빠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증시가 이제 전쟁 리스크로 이제 또 무너지는가 싶더니 그냥 반등하고, 이때 무너진 건 NKL이 트레이드 청산 관련되어 있는 악재라든지 이제 그 당시 전 세계 글로벌 경기도나 이런 거였죠. 그래서 무너졌을 뿐이지 지금도 이란과 이스라엘 관련해 가지고는 크게 무너진 건 없다라고 봐야 돼. 단 한 번도 무너진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단기 조정을 줬다가 올라갔다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이번 조정도 사실상의 장기화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정은 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뭐가 되겠습니까? 늘 이런 이런 하락이 나와줄 때마다 우리는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특히나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강한 섹터기도 했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아이온큐의 낙폭은 크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뭐합니까? 이런 낙폭이 큰 기업들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겠죠. 자,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가 지금 매수 기회다 라고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강태공 미친놈 욕하겠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건 아니고, 물론 이런 아까 얘기했다시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제 시장이 유가 상승에 따른 하락이 나올 때마다 늘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세일가스를 미는 이유도 그거죠. 이제 중동 국가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해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따른 증시 하락이 나오면은 이런 양자 컴퓨터라든지 기존 대장주 섹터를 매수한다, 저가 매수한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다른 부분입니다. 왜 양자 컴퓨터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냐고 하면은, 자, 이번에 이스라엘이 뭐 했다? 10년간 노린 이란 핵심 시설을 다 타격을 해요. 그래서 보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요. 자, 이번 이스라엘의 공습은 이란 내 핵심 시설들을 정밀하게 타격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특히나 깊숙한 지하 벙커 시설이나 GPS 교란이 작용된 지역까지 정확히 공격에 성공한 점에 대해서 여기가 핵심이죠. 일각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물론 이게 카더라이긴 해요. 근데 일각에서는 기존 정찰 기술을 넘는 새로운 기술이 사용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 시작해요. 자, 일부 정보기술 전문가와 국방분석가들은 이스라엘이 양자 센서 기술을 활용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어요. 양자 센서를 왜냐? 활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GPS 없이도 위치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는 양자 자이로스코프 기반의 항법 기술이나 지하 구조를 감지할 수 있는 중력 기반 양자 센싱이 적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번 공격 자체가 단순한 공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최근 급속히 발전시켜온 양자 기술을 실전 적용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첫 사례. 그럼 뭐가 되겠어요? 지금까지 상용화 기대감으로서 움직였던 이제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기술들이 이제는 첫 실전에서 적용된 사례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더 뭐가 됩니까? 보다 확대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뭐에 대한 중요도가 더 커져요. 양자 센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주요 핵심 기술들이 사실상은 털렸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오히려 더 양자를 통한 보안 시스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보면은 이거를 부정할 수 없는 게 최근 군사기술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와 하브리 대학 연구소가 2022년 이후 GPS가 차단된 환경에서도 정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양자 센싱 기반 정찰 기술을 공동 연구 개발해온 정황이 이미 포착되고 있고요. 이스라엘군 첨단기술부대 유닛 8일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부터 양자자위로 중력 기반 항법 장치 시제품을 테스트한 흔적도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양자 기술 관련되는 과거부터 이런 모멘텀이 나오기 시작하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로 카더라에서 끝낼 수가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스라엘이 정말 양자의 진심인 기업입니다. 나라입니다. 우리가 뭐 자꾸 뭐예요, 최근에 뭐 뉴욕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만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애초부터 뭐한다, 이미 양자 컴퓨팅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국가 차원의 양자 이니셔티브를 구축하고 텔아비브 대학교의 최초의 국내산 양자 컴퓨터 구축하며 경쟁에 뛰어들면서 정부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투자에 진심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요, 자,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 정부는 양자 컴퓨터의 전략적 중요성 인식하고 있죠. 그래서 연구개발 지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년 2020년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24년도, 이게 24년도 뉴스 자료긴 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는 뭐 했다? 이미 23년도 연간 총액에 대해서 이미 근접했다. 언제? 24년도 상반기에만. 그러니까 점차 지금 이스라엘의 이 양자에 대한 투자 자금을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는 거고, 여기 추가적으로 중요한 거는 주요 스타트업 기업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대형 투자들을 뭐 잇따라 유치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건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뒤에 어디서 또 투자했고 어디서 이런 것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기업들이나 양자 컴퓨터가 그냥 스타트업이 아니라 양자 컴퓨터에 투자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인구 대비해서 이 밀집도를 봤을 때 미국에 버금가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만큼 이스라엘이 양자의 진심인 나라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 기업들이 투자를 받을 정도로라고 하면은 기술력이 뒤딸리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주요 스타트업 삼성전자도 최근에 이스라엘 양자 컴퓨팅 기업에 투자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양자 컴퓨터 기업은 IBM과 투자 협력을 할 만큼 이미 굉장히
어느 정도 기술력을 인증받고 있죠. 그리고 델이라는 사람, 다 알죠? 델 테크놀로지의 CEO로서 뭐한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기준 지표 지수에서 14위입니다. 세계 부자 14위예요. 그런 사람도 오히려 어디에 투자해요? 뭐 아이온큐에 투자한다, 뭐 퀀텀 컴퓨팅에 투자한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양자 컴퓨터 업체에다 베팅을 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양자 기술은 뭐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 이스라엘이 더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론 카더라긴 합니다. 이번에 뭐다?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 자체가 오히려 이 양자 센싱 기술이 정말로 적용된 게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는 만큼 오히려 시장에서 뭘 더 하겠어요?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이제 양자 보안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양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계기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또 양자 컴퓨터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는 지금 중동 전쟁으로서 그 지수가 무너져서 빠지겠지만 오히려 거기서 발사익을 받을 수 있는 섹터가 양자 컴퓨터다 라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